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최근 주가 그리고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올해 들어서 1월 4일부터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 구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1월 4일부터 1월 12일까지 약 일주일간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 개인 투자자가 약 100만 주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지금 바로 이 뜨거운 구간에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주 가까이를 매수했으나 기관 투자자는 130만 주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개인 투자자와는 정반대 현재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뜨거운 열광을 보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기사가 될 수 있겠죠. 현대차가 애플카에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논의가 지속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이슈, 애플과의 현재 커넥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리고 현대차와 애플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서 그럼 반대로 기관 투자는 지금 왜 매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을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눈여겨보신 분들은 현대자동차를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애플과 현대 꿈꾸는 비전은 어떤 것인지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에서는 현대차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섹터에서는 현대차에 대해서 현재 시장 애널리스트 전문가들은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현대차의 미래를 놓고서는 제2의 팍스콘이냐 혹은 제2의 TSMC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장의 기대는 바로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현재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현대차의 미래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2007년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었던 시절을 한번 회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사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소개했었던 이 장면이 사실 최근에 있었던 가장 쇼킹한 뉴스, 현대인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줬던 것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정책을 짰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그리고 제조까지도 모두 애플이 다 담당을 하는 굉장히 폐쇄적인 형태로 사업 전략을 구상하게 되는데요. 물론 뭐 폭스콘이라든지 TSMC라든지 위탁 부분 생산을 맡기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애플은 거의 모든 체계를 다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굉장히 폐쇄적인 사업 전략을 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애플이 이렇게 치고 나가다 보니까 2007년에는 바로 애플 대 반 애플의 동맹이 탄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구글 같은 경우가 바로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OS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삼성과 같은 제조업체가 갤럭시라는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애플과 반애플의 동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LG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현재 스마트폰의 세계가 약 한 14년, 15년 정도가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히스토리가 2020년 이후에도 전기차 시장에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007년에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있었다면 2020년 그리고 21년을 달리는 지금은 바로 전기차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애플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사업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나오는 전기차 관련 배터리 역시도 테슬라가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매번 배터리 데이 때마다 신호를 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테슬라가 이렇게 치고 나가자 마찬가지로 테슬라 대 반테슬라의 동맹이 현재 나올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테슬라 동맹의 핵심은 바로 애플이 될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마치 TSMC와 팍스콘과 같은 제조업체들을 잘 활용해서 현재 자신들의 아이폰의 성공 신화를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의 팍스콘이 하는 역할, 즉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LG전자라든지 그리고 오늘 다루고 있는 종목인 현대차 관련해서 계속
동맹이 만들어지는 신호가 아닌가라고 해서 여의도 전문가들이 현재 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각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LG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마그나와 같이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애플카의 공급 가능성이 계속 증가를 했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올해 초에 애플카와 관련된 협력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LG전자의 최근 주가 차트를 보면 애플 관련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엄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사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애플 관련된 루머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엄청 급등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애플이 전기차를 현재 구상하는 과정에서 제조 역량을 LG전자나 마그나 혹은 현대차에 넘기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기존에 없었던 전혀 획기적인 사업 방식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 방식이고 최근에 꾸준하게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 방식이죠. 실제로 반도체 부분을 따져보면 반도체의 대표 ODM 같은 경우에 우리가 TSMC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TSMC는 대표적으로 애플의 반도체 A 시리즈를 위탁 생산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TSMC의 지난 10년간의 주가 차트를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적 강자의 입지를 현재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 2분기 파운드리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마켓쉐어의 51%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의 대표 ODM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MO 방식이 바로 바이오계의 TSMC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위탁 생산 방식 역시 꾸준하게 선호되고 있는 방식이고, 그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차트 역시도 지난 10년간을 봤을 때 상장 이후로 어쨌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뿐만 아니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바로 ODM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ODM은 산업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어 있으며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생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모든 ODM 업체가 이렇게 계속 고평가받는 건 아니에요. TSMC와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계속 좋은 것뿐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애플의 아이폰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의 ODM인 글로벌 업체 팍스콘 같은 경우에는 TSMC와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다르게 최근 주가 차트를 보면 꾸준하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해지죠. 도대체 그러면 똑같은 ODM인데 반도체의 ODM인 TSMC, 하지만 정밀기구의 ODM인 팍스콘, 도대체 똑같은 ODM인데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 궁금해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잠시 후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즉, 반테슬라의 연합이 애플을 중심으로 구축이 될 거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기존의 아이폰의 정밀기구를 팍스콘이 담당하는 것처럼 전기차에는 아마 현대차와 LG전자가 담당을 할 거다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려봤을 때 과연 이 두 업체들 현대차와 LG전자는 TSMC의 모습을 그릴 것인가 아니면 팍스콘의 모습을 그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제2의 TSMC가 될 거라고 한다면 현대차와 LG전자의 주가 차트는 향후 10년간 아마 이런 모습을 그릴지도 모릅니다. 즉 최근에 올랐던 그 상승세가 장기간으로 보면은 별거 아닌 상승세, 그때 당시도 저점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주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현대차와 LG가 폭스콘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아마 향후 10년 후에 이런 모습을 그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차와 LG전자의 미래가 TSMC가 폭스콘일까는 우리가 계속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는 당연 전기차 부분의 게임 체인저가 현대차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즉 팍스콘이 되기보다는 TSMC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하는 추측이 현재 지배적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글로벌 완성차 판매 대수 현황을 살펴보면요. 글로벌 넘버원은 현재 폭스바겐이고요. 2019년 기준 약 1000만 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도요다와 리노-닛산, GM, 그리고 오늘 다루고 있는 현대 기아차 합산한 숫자가 글로벌 랭킹 한 5위 정도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답이 있는 바로 현대차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평가되는 TSMC, 그리고 TSMC가 속한 파운드리의 매출 규모를 살펴보면 1위부터 10위 업체가 이렇게 포진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눈여겨봐야 할 점은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10위까지가 그렇게 큰 편차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파운드리 시장의 1위부터 10위의 격차를 살펴보면
1, 2위가 압도적인 마켓쉐어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3위부터 10위까지는 사실 고만고만한 수준의 마켓쉐어를 유지하고 있어서 자동차 산업과 파운드리의 산업은 조금 다르게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산업은 확실한 양강 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업체가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현재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것만 보게 되면 그러면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TSMC보다는 팍스콘과 가깝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현재 CNC 밀링 기술로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고, 팍스콘도 사실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캐파나 이런 것들이야 월등하지만 사실 기술력으로 뭔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점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현대차도 팍스콘의 뒤를 잇는 게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데요. TSMC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매출액의 절대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유일하게 이 두 업체만이 5나노 이하의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독보적인 기술력이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이죠. 우리는 자동차 시장을 바라볼 때 단순히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독보적인 매력이 있는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현대차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매력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플이 전기차의 파트너로서 요구하는 능력, 요구하는 자격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기차 부분을 생각해보면 먼저 첫 번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전용 플랫폼 보유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많은 업체 중에 현재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랭킹 1위는 폭스바겐이나 그다음에 GM,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닉 GMP 전용 플랫폼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전용 플랫폼이고, 중국의 길리 정도가 자신만의 보유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과정에서 전용 플랫폼이 있는가 없는가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생산된 거의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라 내연기관 플랫폼에서 일부 변형돼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전기차에 최적화되지 않은 플랫폼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효율성이나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했던 게 사실인데요. 이 몇 개 안 되는 폭스바겐, GM, 현대차, 그리고 길리 이 업체들은 현재 자신들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갖춰놓고 대량 생산을 우수한 품질로 만들어 놓기 위한 준비들을 현재 완벽하게 갖춰놨다라는 점에서 애플이 아마 자신들의 제조 파트너를 생각했을 때는 전용 플랫폼의 보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그 중에 하나라는 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혹은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해요. 지금 애플의 아이폰 모든 제품들을 팍스콘이 담당하는데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팍스콘이 계속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부품 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한 22,000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2,000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애플의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팍스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부품 수가 한 700개에서 800개밖에 안 돼요. 전기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000개에서 15,000개 가까이가 되는데, 즉 관리해야 할 부품이 기본적으로 10배에서 2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스마트폰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팍스콘 같은 업체들이 자신들이 평균적으로 관리하는 부품보다 거의 2배가 가까운 많은 부품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자신들의 확실한 SCM 능력,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사실 아까 보셨던 많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중에 현대자동차의 SCM 능력은 단연 지난 몇십 년 동안 검증되고 또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차는 애플이 요구하는 SCM 능력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애플이 재고라든지 그다음에 양산 품질 관련해서 정말 깐깐한 스펙을 요구한다라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뭐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완성차 업체로서의 글로벌 평균을 봤을 때 현대차는 분명히 꽤 우수한 수준의 SCM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도 애플이 현대차와 협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글로벌 생산 시설 보유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삼성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레포트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갖고 오면요, 모빌리티 제조 아웃소싱
업체는 스마트폰 생산업체와는 다르게 현지 파트너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지도, 통신, 빅데이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한 국가의 인프라에 해당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 구글이 중국에서 퇴출이 된다거나 그리고 2016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불허했던 사례 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부분에서는 현지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모든 전 세계 곳곳에 해당 업무들을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현대차가 글로벌로 전역의 지사를 두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부분도 애플이 생각하는 완벽한 파트너의 역량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처럼 미국과 중국, 유럽 등 대규모의 시장의 경우 현지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 없이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을 전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 부분에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아까 보셨던 내용, 현재 글로벌 완성차 업체 랭킹을 봤을 때 이 많은 업체가 있지만 결국 애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우리가 추정했었던 애플이 생각하는, 애플이 요구할 것 같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업체는 결국 현재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으며 자신만의 굳건한 SCM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또한 글로벌 전역으로 지사를 두고 있는 업체들은 글로벌적으로 많지 않은 거죠. 폭스바겐, GM, 현대차, 중국의 길리, BYD 이 정도만 꼽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 중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미 자신의 플랫폼을 포드에 판매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도 혼다와 이미 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GM은 LG화학과 배터리 JV를 설립한 만큼 여러 가지 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우수한 영역을 갖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협업 계획이 없는 현대차가 애플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폭스컨처럼 단순 저부가가치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현재 TSMC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인 우위라든지 시장 진입 장벽 같은 것들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대차는 제2의 폭스콘이 아니라 제2의 TSMC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최근에 전기차 판매 순위를 봤을 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약 마켓쉐어 4%로 약 9위에 위치해 있었고요. 반면에 1년 지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해서 마켓쉐어가 약 6%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3분기까지 봤을 때는 작년 대비 또다시 40% 가까이 성장하면서 마켓쉐어 7%까지 올리고 전기차 부분에서는 글로벌 넘버 4까지 현재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기아차의 이런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생산 역량, 기술 역량을 봤을 때 애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매력적인 파트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애플 관련 루머가 나오자마자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합니다. KB증권 레포트를 살펴보면 현대차에 대해 기존 대비 14% 목표 주가 상향된 28만 5천 원을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요. 현대차증권 레포트 같은 경우에도 사과하세요라고 하는 레포트를 통해서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하고 현대차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20% 상향을 합니다. NH증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송 애널리스트가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긴 하지만 NH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32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메리츠증권 역시도 가보지 않는 길 넌 테슬라의 시작이다라는 레포트를 통해서 현대차의 적정 주가를 30만 원으로 기존 25만 원 대비 상향을 합니다. 삼성증권 역시도 제2의 TSMC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레포트를 통해서 목표 주가를 32만 5천 원으로 기존 대비 38% 상향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현대차 주가 차트를 보면 굉장히 뜨거운 모습, 이런 상황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정리하면 KB 강성진 애널리스트가 28만 5천 원, 현대차에서 30만 원, NH에서 33만 원, 삼성증권에서 32만 5천 원, 메리츠증권에서 30만 원, KTB투자증권 22만 원, 하나금융투자에서 25만 원, 신한금융투자에서 27만 원으로 평균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적정 주가가 28만 5천 원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 현재 현대차의 주가는 26만 천 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약 9% 정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촬영하기 이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시황 분석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제가 그동안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차이기도 한데요. 현대차 주가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승 여력도 약 9%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시장이 단기간에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유하셔도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익절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매수를 말씀드리기 두려운 근거 중에 하나는 최근에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일까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관 투자자가 약 140만 주 가까이를 팔았는데요. 특히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등 거의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일관적으로 매도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매수를 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 전제 조건이 있다면 정말 장기로 들고 가실 분들이 계시다면 뭐 2, 3년, 4년, 5년 뒤를 보고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하겠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애플과 현대차의 협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고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그렸었던 그 비전이 어느 정도 실현화가 된다면 마치 TSMC의 주가 모습처럼 향후 5년 뒤, 10년 뒤에는 주가가 계속 꾸준히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단기간으로 조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1년 내에 어느 정도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놓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의 주가는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투자하실 때 어느 정도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차와 애플 그리고 그 둘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 살짝 엿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